김해 FM 왔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 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왔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왔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한입담 한다 하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수다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제 옆에는 참 맛있게 이야기한다 라는 후기의 그녀 이명희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궁궐문화원 연구원이자 아르케 연구소 소장 이명희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이면 소장님이 어딘가로 떠나신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아, 벌써 그런 소문도 났나요? 세상에 정말 비밀이란 없다니까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주 박물관대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경주 답사를 여전히 토요일이면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계속 그걸 이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기초반에서 공부는 이제 주로 경주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반이 되면 신라와 무역 관계나 뭐 이런 것을 이루었던 뭐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뭐 이런 그 역사 이야기를 공부를 주로 하고, 일요일에는 이제 답사를 주로 가는데, 연구반이 되면 좀 더 이제 바운드리가 넓어지죠. 기초반 때는 경주에 있는 그 유물 유적지를 답사를 한다고 보면, 이제 연구반이 되면 좀 더 이제 뭐 고구려 유적지라든지 백제 유적지라든지 이런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고구려는 지금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백제 유적지를 찾아서 이제 가고 있죠. 아, 그런 네.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열려 있더라고요. 아, 그게 그렇습니까? 네, 해마다 뽑는데, 제가 우리 작가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이미 올해는 이제 정보 끝났죠, 아마. 네, 네, 내년에도 계속 있으니까 저는 내년에도 계속 연구반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내년으로 저희는 계획을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하님은 이 아름다운 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요, 아름다운 봄 맞죠? 제가 봄을 타는 여자거든요.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이러면 생각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말에 봄을 느끼면서 작은 농부가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조그마한 텃밭에 이제 봄을 위해서 땅을 갈고 삽질 몇 번 했나? 근데 사실 지금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자세가 약간 어중간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농부는 못 될 것 같고요. 조그만하게 텃밭에 상추나 뿌리고 열무나 심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작은 농부로 보낸 봄맞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4월이 무르익어서 정말 이렇게 점점 그 텃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먹거리들이 되게 자라고 있을 텐데요. 참,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까요, 작가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다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 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서
있었어. 나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노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수다 주제는 나와 책입니다. 아, 네. 책이라는 주제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긴장이 되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책이라면 할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소장님은.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수다를 함께 하실 게스트를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입니다. 네, 조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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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훈님은 4월을 맞이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봄이다 보니 마음이 좀 설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레는 네.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지는 않고 마음만 설레고 몸은 처져 있고 그런 두문불출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봄을 맞으러 나가셔야 돼. 두문불출하시면 안 되고 나가셔야 되지. 그러게 나가야 활짝 되는데 열고. 몸이 말을 듣지를 않네요. 와, 우리 정훈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걸 목소리로 듣는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목소리 정말 멋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들으니까 진짜 더 멋있는데요. 두문불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외모가 출중하셔서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남자분이 게스트로 오시니까 이 분위기가 환해진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표가 났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라님은 지금 이 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두 가지 취미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슬기로운 맛집 생활이라는 단톡방이 있고요. 한 가지는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 여행에서도 맛집을 네. 되게 이렇게 진심으로 찾으신다는 분 네, 이야기하셨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모여 있는 방인데, 어.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이어트 방을 이제 양심상 개설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다이어트 방은 하루에 1000보를 걷거나 또는 1시간 안에 3000보를 달성을 한 것을 인증을 해서. 인증을 해서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미션이 끝나는 날 우리 또 한우를 먹으러 가기로 모인 벌금으로 이제 한우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벌금이 잘 안 모여요. 그렇습니까? 네, 다들 인증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입맛이 워낙 좋은데다가 이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 때문에 열심히 걷다 보니까 더 입맛이 당겨요. 네. 너 그냥 마구마구 다 맛있는 거예요. 못 먹던 것들도 막 먹어지고 먹어지고.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근데 건강에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달보다 우리 아라님 피부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네. 봄을 맞이해서 더 이쁘게 꽃과 네. 같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는 아, 그녀라고 표현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보니까. 피어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왓수다를 좋아합니다. 여기 오면 칭찬도 해주시고. 어찌 보면 생활이 네. 되돌이편이에요. 네. 네. 먹고 빼고 뭐 빼고. 먹고 그쵸. 아니 그래서 잠시 들었던 저기 제목에서 정말 슬기로우신 분들이 아니신가. 그러네. 정말 아니 네.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시고 뭔가 하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조아라님한테 제목이나 어떤 이런 걸 딱 정하실 때 굉장히 잘 지으세요. 진짜. 왠지 저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김해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 계시는 이제 맛집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술도 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놀기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때를 잘 못 챙기세요. 그리고 또 바쁘셔서 원래 대표는 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을 이제 건너뛰기도 하고 혼자 먹기도 할 때 이 단톡방에서 누구는 이걸 먹네. 그럼 나도 뭘 좀 챙겨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이제 뭐 그렇게 화려한 음식을 올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먹는다. 다들 맛점 하세요. 이러고 떨어져 있지만 같이 식사하는 느낌. 그래서 이 슬맛생에 우리 줄여서 슬맛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슬맛생에도 또 이렇게 충실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나 못 안타깝습니다. 들어온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게스트로 바랍니다. 먹거리 좋은 먹거리 있을 때 한번 참가하고 네, 싶네요. 그렇죠. 게스트 있습니다. 게스트는 항상 뭔가 두 손을 무겁게 해서 참여하셔야 네. 됩니다. 저희가 가끔씩 번개를 하거든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책 얘기 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먹는데 너무 쏠려가지고 지금 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작가님 맛있는 점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시니까 괜히 거기로 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책은 마음을 여는 창이며 지식의 보물 창고라고 하죠.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는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이며 글쓴이의 상상력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기도 한 책. 여러분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책을 이렇게 참 재미있게 만났다라는 그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저에게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책은 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책은. 그리고 좀 저에게 위로를 준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맨 처음 이렇게 책 읽기를 시작한 게 혹시 우리 여러분들 그 고전 읽기 혹시 알고 아시나요? 있습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네. 그 고전 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전 읽기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책을 읽었죠. 아니 외웠죠. 그냥 통으로. 시험도 쳤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시험도 쳤죠. 그렇죠. 오. 네. 학교를 대표해서 경시대회가 이제, 있었어요. 나가고 고전 했던 문학 읽기. 네. 그래서 저 고전 읽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책에 대한 가장 나와 책의 만남
네, 진정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책은 제가 좀 이제 힘들고 이럴 때 그냥 제일 나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뭐 하지?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책을 들고 있는 그래서 책은 쉼이고 저에게 위로이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고전 읽기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어쩌면 거기서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읽다 보니까 책이라는 건 이 너희들을 가르쳐 주게 된 건 이 책의 그 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읽은 책. 그 책의 70%가 지금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래서 그 독서의 중요성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는 우리 그 정우님은 우리 책 얘기하면 또 어떤 얘기인지 되게 궁금해요. 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저는 게스트님. 오늘 와서 나와 책이라는 주제를 보고 내가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책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리가 어찌 보면은 좀 내가 좀 죽어가고 있는가 싶은 정도로 아니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책은 많이 상태입니다. 읽었는데 안에 무슨 내용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는 저 책이란 제가 사실 한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책을 이제 심도 있게 접하게 돼서 책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닌가 와, 그런 것이 네. 있고요. 그때 접하게 된 책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정말 맞아요. 좋습니다. 저도 네. 네, 누군가가 사실 책 뭐 읽었노 이렇게 물어보면 제목은 아는데 내용이 생각 안 난다든지 내용은 아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난다든지 뭐 이래서 요즘은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아라님 고개를 아주 격하게 아니 전 보면서 우리 신정우님 눈이 되게 깊잖아요. 네. 되게 독서를 많이 한 눈 같다 했는데 독서를 잊은 눈이었군요. 머리에 댕겼습니다. 예, 아니 그 생각을 하느라고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눈썹 되게 아니, 길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공통된 생각일걸요. 전부 다 제목은 생각나는데 누군가 얘기하면 읽었어 분명히. 나는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겠어. 그죠? 맞죠. 그다음 내용을 누가 얘기하면 맞아 나도 그거 읽었어. 근데 제목이 뭐였지? 다 이게 사실은 공통적인 현상이지. 그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직접 구매를 해서 3번을 낭독을 했어요. 3번을 읽고 그 안에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꼭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쩔 때는 막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멍하이 책을 읽고 나서도 멍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랑 똑같은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그게 치유가 아닐까요? 요즘은 왜 멍 때린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 책으로 인해서 멍을 때린다면 책이 준 어떤 치유의 방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책을 이렇게 읽고 기억이 안 나니까 메모지를 늘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가끔 그 메모지 적어 놓은 것을 까먹을 때가 잊어버렸어. 있어서. 저는 밴드 나만의 밴드를 만들어서 아. 그날에 그때 읽었던 책을 일자별로 제목하고 작가하고 이렇게 와. 또 좋은 내용은 그 안에 그쵸. 오. 지금 제가 한 5년이 됐습니다. 이 밴드가. 근데 막상 다시 돌아보니까 한번 오늘 그 책 주제라서 밴드를 한번 봤는데 이걸 읽었었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책이 주는 기쁨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말씀들에 공감이 가서 더 웃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불현듯 딱 드는 생각에 주변에 이제 뭐 이름 얘기하면 여기는 다 아실 분들인데 어떤 분께서는 책을 정말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아니 또 사셨어요? 이거 분명 읽었던 거 같은데 또 사세요? 또 사세요? 근데 그분은 책을 소장하는 또 이 아. 취미가 있으신 거예요. 네. 좋은 책을 옆에 가까이 두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읽어야지 하시면서 그게 실천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책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책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쉼이라고 하셨는데 난 책을 도구 삼아 참 많이 쉬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이제 전공이 중국학인데 저희 이제 예전에 처음 이제 이 중국어라는 거를 만났을 때 중한사전이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높이가 거의 목침 수준이에요. 먹침 수준이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정말 힘들거나 이럴 때는 그 사전을 베고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진짜 편안하거든요. 어깨도 결리지도 않고 뭐 머리 두통도 없고 책이 이렇게 쉬는 도구로도 쓰였지. 그러니까 책의 내용도 쉼을 주지만 책이라는 것 자체가 도구로서 이 쉼도 주고 그다음에 장식으로서의 장식도, 인테리어 인테리어의 효과. 네, 효과도 주면서 이제 힐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라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아르케 인문교육연구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그 어머니들하고 같이 고전 읽기를 10년이 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고전 읽기를 한다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 남편분들이 그런데요. 가서 정말 책을 읽기는 해? 네. 그리고 책 내용 그 아까 우리 아라님 말씀처럼 책의 두께가 우리 고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리아스나 뭐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뭐 강신주의 요즘 철학 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다 두께가 이렇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읽는다고? 그런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 그 책을 이제 없을 때 아내가 안 볼 때 살짝 뽑나 봐요.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몇 구절을 보고는 덮어버려. 여름이 되면 베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책이 정말 주무실 때 심도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제 역할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 말을 제가 보태려고 했었던 네. 거예요. 수면제 역할을 그렇죠. 하고. 수면제 역할도 네.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도 말씀드려 보니까 냄비 우리가 받침? 읽었던 책들이 그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저희들은 냄비 받침까지는 아니고 되게 비싼 책들이니까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꽂아 놓은 걸 보면 너무 허무하대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저런 책을 읽었구나 하는 게 너무 허무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엄마 오늘 또 그 인문 책 읽으러 안 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책장을 한 칸, 두 칸 이렇게 늘려가는 게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은 책으로 이제 모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아라님 말씀하셨던 모든 게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고전을 읽으면 일단 장식을 할 때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두께가 만만찮아서 쉴 때도 너무 편해요. 네. 예전에 저는 갑자기 베개라는 그 그렇죠. 단어가 나오니까 네. 저는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게 이 공부하기 싫은 책, 읽기 싫은 책이 베개로 삼으면 이 안에 책 내용이 자면서 들어온다고 네. 들어서 그렇게 잔 기억이 나는데 아닐까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영어 단어 안 외워지면 이렇게 씹어 씹어 먹어버리면 내게 된다. 갑자기 아주 재밌는 추억들이 오늘 우리 정우님이 이렇게. 왓수다의 네. 유머 부분을 담당하러 오셨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걸 예전에 과연 선생님 실천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네.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정말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 다닐 때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책을 베고라도 자라. 정말. 그러면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이라도 들어가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그때 그죠? 그 학생이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 선생님 말씀은 진짜 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책을 가까이 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셨겠죠. 그렇죠. 네. 참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잊어버려서 미안. 나 알다시피 좀 많이 느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 답을 알 수 없던 질문들 다음 날에 많이 웃겨줘야지. 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랑 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다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내일 맛있는 거 먹자고 홍영화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 꼭 안아보면 안 될까. 잠시만이라도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래도 내일 쓸까봐. 또 미룰래.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 지금 보내더라도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고 널 이미 모두 잊었다고 잊지도 않을 수 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모른 척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널 볼 수 있대도 어쩌면 나는 그대로일지 몰라. 사실 아직도 그 답은 잘 모르겠어. 미안하단 말은 안 할래.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봐. 그러고 나면 똑같아질까봐. 혹시 내일이면 알게 될 수 있을까.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겠지만 널 사랑해. 이것만으론 안 될지 몰라도
네, 잘 들었습니다. 조아라님에게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먼저 말하나요? 음. 저는 아까 우리 이명희 소장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읽으셨다는 참 길게 가셨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글을 떼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가 제 인생의 독서의 80%가 아니었나라는 그때는 정말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책 속에 살았어요.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눈 뜨면 책 보고 눈 감기 전까지는 책을 베고 진짜 자는 그 정도로 책을 보다가 잠이 드는 뭐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그때 읽었던 책으로 이제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릴 때 읽었던 책 그러니까 솔직히 깊지는 않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국지다 이러면 제가 읽었던 책은 단행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읽었어 이랬는데 뭐라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러고 깜짝 놀라고 또 토지 같은 경우에도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굵은 책이었단 말이야. 또 놀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린 학생한테 맞는 책을 이렇게 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이 단 줄 알았어요. 뭐 데미안을 봐도 이게 간략본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랬는데 사실은 원본이 있구나. 원서가 더 이렇게 많은 양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책의 양으로 이제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책이 만약에 정말 두껍고 큰 원래 원문이었다면 과연 내가 읽었을까? 네, 그렇죠. 내가 재밌게 읽었을까? 제가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책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권의 책을 읽는 것을 그냥 100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전 다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오, 정말 독서의 그 깨달음을 아셨군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보면 독서 기록장을 써서 왜 권수를 많이 늘려놓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정말 100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한 권의 책을 10사람이 나누어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러면 얻는 게 되게 많은데 한 사람이 100권의 책을 읽으면 놓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글자만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라님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군요. 예전부터. 부모님 네. 덕입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지인분들이 책 장사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전집으로 또 많이 팔고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은 또 그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 못하니까 또 전질로 사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 수혜를 받은 거죠. 그 비싼 책을. 그래도 조아라님은 착한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3학년 그 정도 때는 만화책으로 주로 책을 뗐지 그렇게 전권으로 이렇게 된 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만화책은 또 이게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랬었구나. 활자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화가 진도가 잘 안 나가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후루루 넘기는데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저는 걔를 꼼꼼하게 읽느라고 이게 속도가 안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또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동하시는 분하고 네. 우리는 그때 만화책으로서 거의 초등학교를 보내던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때도 만화책을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오. 많이 봤어요. 정말. 부자셨네. 그러네요. 그때는 지금 저는 PC방이나 게임방이 아니고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네에. 그게 돈 주고 가야 되는 돈 거 주고 아니었어요? 책을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자 그런데 맞으셨네. 얼마씩. 아니 그런데 가면 불량 학생 아닌가요? 그렇죠. 불량학생은 아닌데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만화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도 한 다른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책을 돈 모으면 가서 빌려다 읽고 동생 갈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많이 틀린 것 같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도서관이 없었단 없었어요. 말이에요. 네. 주변에 없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제한이고 학교에서도 도서 대출에도 되게 제한이 있었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 뒤에 이렇게 수첩처럼 만들어가지고 있었어요. 카드가 있었어요. 예, 카드에 네. 이제 완벽하게 막 채우면 다독상도 주시고 학교에서 막 상장도 주고 막 이렇게 책 많이 읽으라고 그렇죠. 하셨던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 때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책은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뭔가를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끌어주는 힘이 되지 않았나 저에게 책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잡이. 네, 그러면 네. 우리 아라님의 그 네. 책의 의미는 길잡이다. 길잡이. 예. 네. 맞아요. 길잡이. 어. 그다음에 마음의 심. 음. 그리고 우리 신정우님은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을 양식. 살찌우는 어, 양식. 네. 좋습니다. 다들 그저 한 줄을 평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는 책이다 이러면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아니면 정말 약간의 휴식감 모든 게 가미되는 것 같아요. 한 줄의 글을 딱 대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두고 새겨요. 속으로. 그렇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건 뭐 지나가리라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책의 내용을 한 줄을 딱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이제 안정시켜주는 안정제 같은 역할 글이라는 게 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주는 어떤 그리고 나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걸 다시 세우게 만들어주는 힘 그런 게 바로 책과 글이라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책은 생각이 듭니다. 힘이다. 힘이다. 그러니까. 네. 내 마음에. 우리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훅. 그렇죠. 훅 들죠. 네. 제가 기억은 아직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멍하니 이랬는데 아까 밴드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디펙 초프라 작가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내용이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밴드를 한번 보면은 메모를 해두셨군요. 그렇죠. 내면에 잠든 힘을 키워라. 둘째, 맞아요. 아낌없이 주라. 어. 셋째,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넷째, 때가 오면 모든 정은 무료 읽는다. 다섯째, 마음의 씨앗을 뿌려라. 여섯째, 집착을 버려라. 일곱째,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7가지를 한번 의미 있게 자기 마음속에 되새겨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지혜를 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네다. 네. 우리 아라님이 읽는 책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전공서적을 읽고 있어서 지금 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책은 못 읽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만나게 되시는 우리 김해의 작가님들이 계세요. 작가님들이 신간을 내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주소를 달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보내주시면 그런 시집, 그다음에 수필집 이런 거를 좀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하셨구나. 내가 생각 못한 부분인데 아주 일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셨네라는 것을 또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명희 소장님 블로그에서 또 되게 좋은 글귀들을 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약간 서평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이명희 소장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좀 독서에 대한 팁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아하. 네, 그 책이 바로 제가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라는 김종원 작가의 책인데 그 어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읽는 책이 이제 제가 인문 고전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역사나 세계사, 고전 뭐 이런 거를 읽는데 가끔 이제 머리를 식힐 때 이런 책들을 읽는데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메모를 올려놨는데 그걸 보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가면은 오늘 보통 저희 지금 녹음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도서관이 휴관일이거든요. 보통은. 네,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저 책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길래 그 어른들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제가 최애의 소설이나 어떤 소설집은 아닌데
어린 왕자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고요. 5학년 때 읽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책을 읽은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제가 이제 문학반 동아리 활동을 조금 하면서 그때 또 다시 접한 게 어린 왕자였고 사회생활, 결혼하고 근래에도 가끔씩 들여다보는 책이 어린 왕자예요. 네. 그 구절구절마다 명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는 절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을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 책이죠. 그 네. 내용에서도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것을 그렇지. 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못 느꼈던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어린 왕자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 그림 한 장 딱 보면 보아뱀 속에 코끼리 그죠? 모자만 생각이 나요. 책을 한 권 읽고 나도.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약간 내가 이제 이성의 눈을 뜰 시기였는지 몰라도 보리밭이 느껴지고 장미가 보였고 그다음에 여우가 느껴져요. 여우가 예. 가까이 와요. 연애할 때가 딱 되면 여우가 완전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살아갈수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60이 넘어서 내가 어느 날 책장을 뒤져서 어린 왕자를 딱 보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보여요. 아 기다리는 거 관계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죠. 그죠? 여우가 네. 말할 때 길들이기가 뭔지에 대해서 네. 아 지금 이 나이에서도 이 책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와닿는다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책은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정말 다른 감성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책. 그렇죠. 여우가 그러죠. 그 책, 예, 여우가 어린 얘기해요. 왕자님께 예. 행복이라는 거, 길들인다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리밭을 보고 그죠? 그렇죠. 그 색깔을 보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4시에 우리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면 나는 3시부터 설레기 시작할 설레기 거야.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한단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감성이 중요한 틀릴 건 때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대하는 그 글귀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예, 뭐 이런 정말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그렇죠. 나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이 책은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이고 내가 본인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내가 10대 때 30대 때 지금의 세대에 와서도 전혀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때 그 그렇죠. 말하는 게 다르게 느껴져요. 꼭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한 페이지만 딱 보세요. 아 나는 이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네. 또 다르게 느껴지네. 그 길들이기도 나중에 가면 길들이기에 대한 책임이 있단다를 또 느끼게 돼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연하 작가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제 채의 도서도 네.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린 왕자 어,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필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또 약간 제가 미소가 지어지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읊으셨어요. 내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때 되게 설레이고 준비하는 마음가짐 이런 걸 어린 왕자 보면서 또 알고 자랐던 것 같은데 어린 왕자가 우리가 5살 때 읽었을 때 7살 때 읽었을 다 때 틀리죠. 네, 10대 읽었을 때, 20대, 30대, 네. 40대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참 명작이구나. 우리 연하 작가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죠?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최애라고 딱 찍으시는 게 너무 놀랍다. 맞아, 똑같구나. 너무 놀랍다.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그죠? 놀랍다, 그죠? 네, 어린 왕자는 정말 명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표현은 네. 내가 대표님과 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매칭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놀랍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 지금 소울메이트 찾은 거예요, 여기서.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기억나는 게 또 저는 이제 또 책으로 이렇게 일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네. 이제 이런 거 보는데 그 어린 왕자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라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어린 왕자를 읽는 분이 참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여기 벌써 우리 최애라고 하시는 두 분이 50%가 최애라고 하시니 그죠? 우리 정우님은 어린 왕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또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어린 왕자 내가 읽었나 이래 기억을 더듬 한 1년 반쯤에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옛날 고전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도서관에서 빌린 것 같은데
내용이 금방 말씀하시는 이거 오고 가는 내용들이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게, 느낌은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시기별로 그렇죠. 접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달라져요. 내용이 다르죠. 달라져요. 내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 아마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다들 그럼 나는 이런 책을 이런 분께 추천해 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추천하라고 하는 그 책 추천 얘기를 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성인들은 반드시 고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고전을 읽는데 뭐 어떤 고전부터 읽을 것이냐 뭐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인문학이 워낙 뜨면서 고전을 추천하는데 기본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이 기회가 되면 아까 우리 아라님 말씀처럼 그 번역본이 원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책 좀 읽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머니하고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이 저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집을 좀 읽고 그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그러니까 시 한 편 읽기가 어머니와 아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분은 역시 인문 고전, 우리 고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나마 세계 고전은 읽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 노인과 바다라든지 데미안이라든지 뭐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학교에서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읽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고전 읽는 책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오신화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읽는 편인 것 같고 그래도 뭐 운영전이라든지 조웅전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좀 읽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네. 따로 뭐 추천해 주실 책 있을까요? 저예. 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좀 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내용은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지에 가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그다음에 형에게, 동생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거의 주류가 이제 아들에게 교육적인 이제 내용이나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지혜라는 게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위주가 아니고 내 가족, 내 아들, 내 형들 먼저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정훈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뵙게 되는데 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진짜 닭을 키울 때도 글을 쓰라 뭐 닭 키우는 것도 그냥 선비가 닭 키우는 거하고 농부가 닭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산물을 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그죠? 신중하게 사겨라. 아버지처럼 그렇게 겉만 보고 사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정말 이렇게 아들한테 그 18년이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런 것도 아마 아버지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인데 책을 읽고 또 자기 아들한테 계속 이런 조언을 그렇죠. 하면 요새 아들은 이제 싫어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책을 읽으면서 애들한테 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면 어떻겠노 이래 물어봤더니 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 아닌 게 천만 다행이에요. 네. 그랬던 기억 납니다, 선생님. 네. 네. 어쨌거나 그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거라서 정말 지혜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소장님은 책 얘기 탁 나오고 옛날 다산 뭐 정약용 네. 선생님 나오니까 바로 그에 대해서 술술술술 그냥 풀리시는 게 맞아요. 역시 다른 분이구나.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반짝반짝. 내용도 다 아시니까 그 내용도 저보다 더 아시고 잘- 아니,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척척 아이, 박사라는 무슨 말이 있는데 책책 네. 박사네. 책책 아이, 박사네. 무슨 별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책책 박사님으로 명예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정말 대단하시다. 네. 우리 아라님은 혹시 책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책을 이런 분께 추천해 볼까요라는 부분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갈등 속에 있거나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다음에 또 인간관계에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책을 많이 다독을 하지 못해서 하나는 옛 공자님이 말씀을 옮겨놓은 논어. 논어는 오랜 시간을 가지지 않고라도 그냥 구절구절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새겨도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어를 추천하고 또 저의 얄팍한 지식에 딱 맞는 책이 있습니다.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쓴 캐서린 헵카가 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이 에세이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한 장에 매일매일 선물 받는 듯한 느낌의 엽서 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힘들고 고되다면 친구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답은 너 안에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해주는데 약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 네, 푸가 되게 똑똑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는 이 지친 마음에 어른들한테 약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좀 나를 이렇게 웃음 짓게 하면서 풀 수 있는 힐링 에세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선물로 하거든요. 그럼 선물 받으신 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 FM 라디오 도시락에 보면 제가 목소리로 낭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1화부터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아라님이 논어를 읽어봐라 할 때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걸 듣고 사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는 분들 선물을 한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아니 우리 소장님은 힘들어 보이질 않아요. 제가 힘들 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해주시고.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아까 책에서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책이 길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차 한잔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독서하는 시간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얍삭한 독서적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지식을 그냥 제가 야금야금 아주 손쉽게 제가 이렇게 또 습득하는 듯한 또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좋은 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독서만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책은 제 돈으로 사는 네. 걸로 하고 네, 우리 작가님 이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아니 어쨌든 차 한잔 하고 수다 떨고 뭔가 어디서 많이 낯익은 책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작가님 책이네요. 제목이 차 한잔에 수다 한 스푼. 네. 깨알 같은 홍보를 하시네요. 깨알 같은 홍보는 빼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책이라면 어떤 제목을 제가 여기서 제시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편하게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뭐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만 보통 내가 쉽게 다가가고 내 마음을 열 수 있게 볼 수 있는 책은 아까 선생님이 추천하신 시라든지 시집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세이집도 좋고 아니면 어떤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에 대해서 그런 작품들을 계속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뭐 어떤 김원일 작가 그냥 진정가서 한번 딱 보고는 비석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현대문학에 추천돼서 내가 책을 잠깐씩 접했던 경험이 있던지라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다시 그거를 다 파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노을도 김원일 보고. 작가님은 우리 네. 김해의 또 자랑이시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진영의 진영. 자랑이에요. 네, 나는 맞아요. 제일 아쉬운 게 그때 보고 선달바위 거기서 배경 책 속에 나오는 배경을 쫓아서 이렇게 혼자서 테마별을 잡아서 여행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시 문학관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구에 음. 김원일 문학관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김해는 없잖아요. 김해는 없어요. 김해 금병공원에 금병공원에 그거 네, 비석만 비석만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맞아요. 있어요. 발자취만 돼 있고 책들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대구까지 비 오는 날 비가 후둑후둑 내리는 날 가서 김원일 작가 생각까지 그 만들어진 있잖아 모형을 보고 우리가 문학관을 보고 오면서 원이라 뭐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말하는 투의 그 어떤 글 대사들을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아 왜 이 사람들은 이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경북장 배경을 가지고 벌써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없지 이런 안타까움을 안았지만 일단은 작가를 만나면 어떤 작품을 떠나서 작가를 쫓아서 가는 그런 여행을 해도 괜찮고요. 그 작품을 쫓아서 가도 좋아요. 박경리를 쫓아서 간다든지 또 어떤 내가 이 작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또 뭘 많이 읽었냐면 95년도 그쯤에는 신경숙 씨 한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죠? 어떤 작가를 찾아서 가는 그런 책들을 읽기를 해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는 항상 마음에 또 여유를 주니까 아침에 틀면 요새는 뭐 유튜버 다 잘 돼 있잖아요. 하나 틀어서 좋은 시 한번 읽고 일어나는 생활 이러는 걸 하고 있으니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내 생활에 정말 자양분이 되고 내가 살면서 좀 더 편안한 사람 나 스스로 편안하지만 남들이 봐도 참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되는 게 아마 다른 분들도 책을 갖다 꼭 누구 어떤 내용 지칭하시지 말고 어떤 뭐 작가를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독서를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해 FM 왓수다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봄 벚꽃 향기 가득한 벤치에 앉아서 책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왓수다에서도 책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했는데 저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지식과 상상력의 보물을 선사해 주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김해 FM 왓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이명희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